여행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엽서 속의 화려한 풍경이나 익숙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이라는 도시의 진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뉴헤이븐은 명문 예일대학교와 유명한 피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학문과 문화의 화려함 이면에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노숙자 문제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지식과 예술의 도시 한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듣고 이해하고 느껴보자는 초대입니다. 뉴헤이븐의 인구는 약 13만 명으로 적은 편이지만 코네티컷주의 문화 중심지로서 오래된 극장과 활기찬 거리 예술, 유서 깊은 건물들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활기찬 외면 뒤에는 슬픈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밤 5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거처 없이 지내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공실률은 약 2%에 불과하고 집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 하나가 월 1,400달러 정도이며 더 큰 집은 2,000달러가 넘기도 합니다. 주민의 20%는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어 이러한 생활비는 그들에게 매일같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뉴헤이븐 그린 광장에서 이스트록 외곽까지 걸어가다 보면 텐트, 침낭, 그리고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흔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면은 더 이상 드문 풍경이 아니라 현대도시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도시는 이렇게 심각한 주택 위기에 빠졌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코네티컷주 전체의 저렴한 주택은 약 13만 채밖에 없고 뉴헤이븐은 이 부족한 물량 중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3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섹션 8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기다리고 있지만 몇 년을 기다려도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복잡한 절차를 꺼리거나 지원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정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예일대학교의 확장과 도시 재개발은 부동산 가격을 더 올려 기존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곳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평균 시급이 15달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좁은 공간에 함께 살거나 친척집에 얹혀 살고 더 나아가 거리에서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익과 실제 주거 수요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헤이븐의 노숙자 위기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인 여러 요인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아래는 뉴헤이븐에서 노숙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높은 임대료와 저렴한 주택 부족. 노숙자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집값, 특히 임대료 상승입니다. 도시 중심지나 개발된 지역, 교통이 편리하거나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집세는 매우 비쌉니다.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사람들은 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 안전한 거처를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원래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결국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실직과 불안정한 수입, 높은 임대료 외에도 실직이나 수입의 불안정 역시 중요한 원인입니다. 경제가 불안정할 때, 특히 기술이 필요 없는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사회보장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직업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듭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임금이 너무 낮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은 생활비 부담이 더 커서 집세를 내지 못해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비영리 단체나 정부 프로그램이 노숙자를 돕고 있지만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시 쉼터, 의료 지원, 심리 상담 같은 서비스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이 없거나 사회에서 고립된 노숙자들은 이런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숙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정신건강 문제와 중독. 정신건강 문제나 중독 역시 많은 사람들이 노숙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자주 시달리며 삶이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또한 정신건강 치료나 중독 회복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노숙 상태는 계속됩니다. 주택 정책과 관리의 비효율성. 뉴헤이븐
에서 노숙자가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택관리의 비효율성 때문입니다. 도시에는 노숙자를 위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고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여러 장벽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 정책은 지역사회의 수요를 제때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급 주택 프로젝트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노숙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족 및 사회적 요인, 가족과 사회적 요인도 노숙 현상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노숙자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거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가족 간 갈등이 심한 경우 노숙 상태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나 강력한 지원 체계가 없는 젊은이들은 주거 불안정에 자주 직면합니다. 이혼 후 집을 잃거나 가족과의 갈등, 혹은 가족 구성원의 사망 등도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취약계층의 증가, 뉴헤이븐의 노숙 위기는 점점 더 많은 취약계층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족 단위, 저소득 노동자, 청년,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노숙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공공장소에서 생활하는 한부모 가정, 여성, 아동 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도 노숙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뉴헤이븐의 노숙 위기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생긴 결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 확대,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및 중독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 미래의 노숙자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변화만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사회는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텐트시티 2.0, 일명 텐트마을은 우스터 스퀘어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간의 끈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몇 장의 천과 급하게 세운 텐트뿐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공동체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목재와 기부받은 자재들로 튼튼하고 따뜻한 오두막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노숙인들과 15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땀 흘려 만든 결과입니다. 이들은 절망의 상징이었던 장소를 희망과 연대의 공동체로 바꾸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사람 중 한 명은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이 텐트 마을에서 약 90일 동안 긴 겨울을 견뎠습니다. 작은 가스렌지로 매 끼니를 직접 만들어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느낀 따뜻한 인간애와 정신적인 안식처였습니다. 지역의 주거 및 노숙인 지원 단체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텐트시티 2.0제로에 거주하는 사람 중 68%가 이곳을 삶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구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는 아미스타드 캐톨릭 워커라는 단체도 비슷한 텐트촌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에만 150개 이상의 가스 히터를 나누어 주었고 80명 이상이 참여한 장비 수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한 생존 기술을 넘어서 주민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매주 공동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총 60회의 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어려움을 논의하며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2024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텐트시티 2.0제로의 주민 중 약 72%가 이러한 공동체 활동 덕분에 매달 생활비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일이 물질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이 지속적인 노력은 단순한 임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런 노력은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립과 인간다운 삶을 향한 길을 비춥니다. 텐트시티 2.0제로는 창의성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믿음과 더 안전한 미래를 선물해주는 기적같은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 유니언 스테이션은 낮에는 바쁜 기차역이지만 밤이 되면 벤치와 지붕 밑이 잠자리로 변합니다. 2023년부터 지역사회 지원팀이 이곳에서 활동하며 노숙인들에게 침대,
진료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 직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거센터가 아니라 기차역입니다. 추운 어느 날 밤, 우리는 회색 수염을 기른 50대 남성 레오를 만났습니다. 그는 침낭에 몸을 감싼 채 말했습니다. 일이 있어요. 하지만 월급으로는 집세조차 감당할 수 없어요. 하루 1달러짜리 사물함 대여 같은 소규모 지원도 문제의 일부만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말 카터, 28세의 바리스타는 집세가 300달러나 오르면서 집을 잃었습니다. 린다 헤이스, 은퇴한 간호사는 의료비로 인해 빚을 지고 현재 뉴헤이븐 인에서 살고 있으며 같은 방 친구에게 뜨개질한 목도리를 선물하곤 합니다. 엘리아 브룩스, 양육보호 시스템을 막 떠난 청소년은 예술학교를 꿈꾸며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 다닙니다. 세 자녀를 키우는 싱글맘 칼라 루이즈는 이혼 후 2개의 일을 병행했지만 여전히 집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40세의 요리사 다넬 화이트는 식당이 폐업하면서 해고되었고 지금은 텐트시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이들은 현실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 갇힌 진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노숙인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중년 남성이나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가족, 청년,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었습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노숙인 중 야외 생활을 하는 인구가 2022년보다 70%나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일자리 상실과 주거지 퇴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6개월간 자동차에서 살아야 했던 싱글맘 사라 디아스 같은 가족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리버티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비영리 단체들은 음식 제공, 상담,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킴 왓슨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라앉기 직전의 배에서 구멍을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현재 노숙인의 40%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대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미국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뉴헤이븐에서도 노숙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 경제, 정책 등 여러 요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뉴헤이븐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노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뉴헤이븐의 노력은 단순히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숙자들이 빈곤과 노숙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저렴한 주택 건설 및 빈 공간을 주택으로 전환. 뉴헤이븐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 해결책 중 하나는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은 매우 중요합니다. 뉴헤이븐시는 항구 근처 지역에 600채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승인했으며 시내 중심에 비어있는 사무실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계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더 많은 주거 공간을 만들 뿐만 아니라 도심 내의 빈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2. 하우징 퍼스트 모델 도입. 뉴헤이븐은 다른 도시에서 효과가 입증된 하우징 퍼스트 모델도 도입했습니다. 이 모델은 의료, 상담, 직업 교육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먼저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노숙자들이 안전한 주거지를 가지게 되면 그 이후에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더 잘 받아들이고 삶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우징 퍼스트를 적용함으로써 장기 노숙 비율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정신건강 문제나 중독 문제 등 다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임대료 지원 예산 확대. 뉴헤이븐시는 임대료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이나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임대료 지원 자금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코네티컷 주지사의 예산에는 임대료 지원을 위해 6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노숙자뿐만 아니라 생활이 불안정한 개인과 가족들이 주거를 유지하고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4. 건강관리와 사회적 지원. 노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뉴헤이븐시는 건강관리와 사회적 지원에도 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는 노숙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팀과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사회로 직접 찾아가 노숙인과 연결되며 건강관리 및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와 자선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건강과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비영리 단체와 지역사회의 지원. 정부의 지원 외에도 뉴헤이븐시는 비영리 단체와 민간 후원자들의 소중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리버티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단체는 노숙인을 위해 음식, 임시거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일대학교의 한 졸업생은 노숙인을 위한 지원센터를 짓기 위해 $200만 기부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개인 후원자들의 기여는 시의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에 큰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뉴헤이븐의 아름다운 관광지나 특별한 음식 이야기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 도시의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을 조명합니다. 임시 천막촌인 텐트시티에서부터 유니언 스테이션까지 뉴헤이븐은 미국 사회의 고군분투를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관람객이 단순한 여행객의 시선이 아닌 실제를 목격하는 이의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게 합니다. 고통, 희망, 그리고 끈질긴 생존의 모습을 함께 나눕니다. 노숙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다리 밑에 조그맣게 세워진 텐트나 도와주세요라고 적힌 손팻말, 혹은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변화는 경청에서 시작되고 공동체는 이해를 통해 성장하니까요. 뉴헤이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노숙인을 돕기 위한 노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노숙인 연합은 자주 중앙공원에서 죽을 나눠주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프리아 파텔이라는 대학생은 겨울철 코트를 모으는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지난 겨울만 해도 수백 벌의 코트가 추위와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세인트 메리 교회 같은 곳은 지하 공간을 따뜻한 쉼터로 개방합니다. 서류도 필요 없고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따뜻한 환영만 있을 뿐입니다. 스트리트 시트라는 신문은 노숙인들에 의해 발행되며 이는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45세의 레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문을 팔 수 있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어요. 진심이에요.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도움을 줍니다. 초등학생들은 노숙인을 위한 장갑을 사기 위해 $500를 모금했습니다. 한 미용실은 무료 이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작지만 따뜻한 행동이 받는 이에게 자존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집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이나 추위와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지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숙인의 약 80%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텐트에서 생활하는 현실이 부끄러워 딸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다시 연락할 수 있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자말은 커피숍에서 일하지만 과거의 쫓겨난 기억 때문에 항상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는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린다는 스카프를 뜨고 엘리아는 그림을 그리며 칼라 루이는 일기를 씁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편지를 보냅니다. 다넬 화이트는 요리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그의 스튜 냄비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정신적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추위나 배고픔이 아니라 편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숙을 게으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쌓인 불공정과 불운의 결과입니다.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단순히 자료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직접 체험했습니다. 한겨울 밤, 우리는 텐트시티 2.0분을 찾았습니다. 기온은 화씨 22도, 섭씨 약 -5도, 바닷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3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소매점에서 해고된 후 작은 텐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텐트는 방수천으로 덮여 있었고 가스등으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새벽 2시, 한 자원봉사자가 뜨거운 블랙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삶과 다시 연결되는 끈이었습니다. 조용한 밤, 들려오는 건 기침 소리와 흔들리는 텐트 소리뿐이었습니다. 돈의 꿈은 작고 평범한 방, 창문이 있고 평화가 깃든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어 신발이 얼어붙은 것을 보고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이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현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헤이븐의 주거 위기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1800년대부터 이민자들은 열악한 기숙사에 몰려 살았고 노동자들은 공장 옆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대공황 시기에는 밀강 주변에 판잣집들이 세워졌습니다. 1970년대에는 도시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집들이 고속도로 건설로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텐트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는 번영과 위기의 반복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부는 일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지만 모두를 감싸줄 수는 없습니다. 역사학자 톰 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뉴헤이븐에는 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었지만 지금 그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뉴헤이븐의 노숙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이 겉보기만큼 아름답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맞서 싸우는 것은 주거 문제뿐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투쟁입니다. 작은 나눔, 자원봉사, 정신적인 지지는 그들에게 큰 변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